안녕하세요. 12월 15일 오늘도 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도 투머치팟과 함께 오늘의 시장 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같이 한번 선정해 보시죠. 내년도 시장을 한 발 앞서 나간다는 그런 느낌으로 내년도 2021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에 열린다고 하는데요. 참가 예정인 바이오 기업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이에 따라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미리 한번 점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투머치팍 마음 많은 가치 투자 채널에도 드디어 커뮤니티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좋은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투머치팍의 시황 분석과 함께 최근에 무상증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전 세계의 백신 접종 뉴스, 또 정부가 출산 제도를 굉장히 장려하겠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로는 에스텍파마와 NC소프트, 이노션을 준비했고요.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에서는 기가레인과 함께 NX, 그린케미칼, 인텔리안테크를 준비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주요 종목에서는 중소형주들의 굉장히 큰 상한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신규 상장주 쪽에서 거래 자금이 쏟아지면서 상한가에 계속 이르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지원에 따라서 NX라는 종목이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쪽에 큰 관심이 쏠려지고 있고요. 데브 시스터즈라든지 SNK 같은 게임주에 대한 관심도 다시 한번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 같은 경우에는 동진세미캠이라든지 서울반도체, 2차전지 쪽에서는 LNF, 매드팩토를 오늘 매수하면서요. 전체적으로 반도체 시장 쪽에 큰 관심이 있다. 이런 흐름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살짝 침체를 보였고 코스닥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3000 지수에 도달할지 말지에 대해서 정치권에서까지 이슈가 퍼지고 있다. 이렇게 내년도 경제에 대한 그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관심이 쏠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 컨택트와 언택트 어느 종목이 크게 올라가는 것을 보기 어려울 만큼 지금 내 종목이 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추천주를 한번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집중을 해야 될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고요. 최근 증권사들에서 추천하고 있는 종목들은 한화시스템, 현대오토에버, ENF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반도체 쪽에서는 PI 첨단 소재와 대덕전자를 꼽고 있습니다. OLED 업황 회복에 따른 그런 3년 만에 턴어라운드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율주행 쪽에서는 모트렉스와 좀 가지 않았던 모비스를 추천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쪽에서는 수덴텍이 상대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쪽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로봇 산업 쪽은 너무 일회성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는 하지 말아라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 GS건설과 대우건설 쪽에서 장기적으로 좋은 흐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지분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는 것 같고 폐기물 처리 쪽에서 KG ETS와 바이오 쪽에서는 LNK 바이오와 나이백이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ENG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저평가 가치주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큰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츠, NX, 대림비엔코, IS 동서와 같은 종목들의 흐름이 좋아 보입니다. 기가레인과 대우건설까지 계속해서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제 영상에서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 오파스넷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급등세가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고 거래량은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이 실렸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200% 무상증자 결정이 나오면서 유동성 확대가 되고 주주가치를 끝없이 제고하겠다는 그런 회사의 발표가 있으면서요. 더욱더 거래량이 활성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한 주당 신주 두 주가 배정되는 그런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파스넷을 보니까요. 계속해서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 체결 등 임직원 자사주 매입까지 주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성장가치 공유 캠페인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그런 기업이다. 이런 쪽의 흐름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시장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미국 시장 얘기를 가져와 봤는데요. 미국 배달 시장 1위 도어대시가 계속 질주를 하고 있다. 이런 이커머스 플랫폼 시장 쪽에서 미국 역시 배달 쪽이 굉장히 큰 관심을 올라서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음식 배달을 넘어선 전자상거래 커머스 플랫폼이 시장에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도어대시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버이츠, 포스트메이츠, 그럽허브를 가볍게 뛰어넘는 수치로 굉장히 큰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고요. 미국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 음식 배달 시장이 커지는 만큼 내년에도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큰 뉴스는요, 2022년부터 임신 출산 시에 정부가 3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육아휴직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출생 수가 계속해서 감소함에 따라서 고육지책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22년부터는 1살 이하의 영아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2025년까지는 5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10만여 명의 규모였던 육아휴직자를 2025년에는 20만 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통삼 임금의 100% 최대 월 3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3+3 육아휴직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육아휴직 출산 관련하여 아가방 컴퍼니가 이에 따른 이슈로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책도 늘어날 예정이고 저소득 가구 같은 경우에는 셋째 이상의 자녀까지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계획으로 나오고 있고요. 2025년까지 다자녀 가구는 전용 임대주택까지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요.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미용실과 휴대폰 매장 모두 현금 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 없어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되는 뉴스를 밝혔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흐름은 석화 업황이 또 회복세가 이루어지면서 기지개 켜는 NCC 업계, 롯데케미칼과 LG화학에 좋은 흐름이 나온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별 시세를 보시면요, 디스플레이 패널 쪽에서 다시 한번 업황이 회복되는 그런 턴어라운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순환매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좋아진다는 대표 종목으로 지목을 받으면서 오늘 6.85%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공공임대주택의 그런 강화라든지 출산 정책과 관련하여 가구 쪽이 큰 상승을 이뤘고요. 우주항공과 국방, 손해보험,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해운사 통신 장비 쪽에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2차전지 쪽에서는 LNF 같은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레저용 장비와 식품 관련된 종목은 오늘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어떠한 종목이 상승했는지 살펴보시면요. 반도체 장비주 쪽에서 그런 중소형주들의 큰 관심이 있었고 오늘 3D 낸드 쪽 관련하여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반도체 관련주에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K시텍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에서 말씀드렸었죠.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심텍과 유니테스 같은 종목들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기관이 하나 시스템을 11일째 매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 시스템이 계속해서 TV 쪽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나오고 있고 만도와 현대 오토에버처럼 야금야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에 한번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 자금은 풍부한데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미코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진단키트가 WHO의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 하나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및 진단 시약류 등 전문 기업으로 오늘 마크로젠을 기관이 담는 것을 볼 때 이쪽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명신산업이라든지 인바이오, 엔젠바이오, 퀀타 매트리스까지 좋은 흐름으로 거의 20% 이상 급등세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바이오라는 기업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국내 최초 식물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따라서 오늘 역시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신규 상장주고요. 국내 최초로 식물 바이러스를 방지하는 치료제를 개발하였고 이에 따라 시장 테스트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농촌진흥청에 제출하여 절차를 등록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일상 속의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식물 바이러스까지 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요, 개인은 홀로 6,069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했고요.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3,857억과 각각 2,503억 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의료 정밀과 보험 쪽이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상대적으로 음식료업과 건설업, 철강 쪽에서 오늘 많은 조정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는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로 종목 하나하나를 바라보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대표 테마 1등 테마는 바로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쪽에서 라이브 파이낸셜 상한가가 나왔고요. 그린케미칼이 또 한 번 급등세가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캠트로스와 후성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KC코트렐과 이건산업, 에코프로 모두 정배열의 흐름에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바이든 친환경 정책에 따라서 꾸준히 더 관심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테마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가 굉장히 곽광을 받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리모델링 인테리어 쪽에도 흐름이 오랜만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시아 증시 역시 백신 접종이 시작은 됐지만요. 공포감이 시장에 쏠리면서 일제히 하락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택하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일본과 중화권 증시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누적 사망자 수가 30만 명을 넘어가면서 세계 2차 대전 때 미군이 죽은 그런 사망자 수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지금 인류가 코로나와의 싸움이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루에 961명씩 사망하고 있는 그런 셈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내 2천만 명 백신 접종을 하겠다는 내용을 밝혔고요. 내년도 5, 6월 정도에 집단 면역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화이자 쪽에 1억 명분의 백신을 추가적으로 지원해달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캐나다 역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해서요. 노인 요양시설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미국, 영국, 캐나다 쪽에서 먼저 접종이 시작되고 있고 의료진이라든지 노인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는 880명 정도가 나왔고요. 실시간으로 봤을 때 확진자는 다시 한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단계를 앞두고 추이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대처가 미비했다는 그런 부분 지적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음악 병동과 병상 부분입니다. 특히 병상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한 한계 사항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부분 보유하고 있던 병동의 숫자가 갑자기 확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늘 건강보험공단의 일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치료 병상으로 107개를 내놨다고 밝히면서요. 병상을 지원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간 병원과 정부와 협력을 해서 더 많은 병상을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시간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2021년도 1월 11일부터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기업이 참가해서 임상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고 또 기술 이전에 대한 그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진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바이오 기업들에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초청받은 기업들은 다시 한번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떠한 기업들이 초대를 받는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드팩토가 가장 우선적으로 초대가 되고 있는데요. 백도서팁 기술 이전에 대한 그런 모색을 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들과 온라인 미팅을 진행해서 이번 컨퍼런스에서 백도서팁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 발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10만원대, 11만원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행보를 오래 하고 있는데요. 면역 항암제 치료 효과를 저해하는 그런 TGF 베타 신호 전달을 억제하는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면역 항암제, 화학요법제 등 다양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현재 대장암, 위암, 비소세포폐암 치료 쪽에서 면역 항암제와 병용 투여되는 백도서팁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큰 상승이 예상을 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 크리스탈 지노믹스도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회사는 연구개발 상황에 대한 소개를 내년도 화상 미팅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및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항암 및 항섬유증 치료 신약 후보인 아이발티노스타트 데이터를 중심으로 발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제휴 상담 및 공동 연구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이쪽에서 좋은 모멘텀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셀리버리가 또 초청이 되었는데요. 코로나19 속에서도 이런 업체들의 이목이 굉장히 주목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셀리버리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인 내재 면역 제어 항바이러스와 항염증 면역 치료제 ICP-NI의 치료 효능 및 개발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세포 투과성 펩타이드 면역 치료제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해서 증상 완화나 치료 기간 단축이 아닌 죽는 코로나19 감염 모델에서 80% 생존율을 향상 효능을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이 좋게 바라보고 있고요. 공동 개발 및 투자 유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 개발 팀장님이 내용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셀리버리는 자사 플랫폼 기술인 양리물질 생체내 전송 기술인 TSTD의 소개 및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서 퇴행성 뇌질환으로 인지기능 상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치매 치료제를 관련된 데이터를 발표한다는 부분이 좋게 바라보고 있고요. 알츠하이머 및 파킨슨병을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의 침착을 제거함으로써 인지기능 및 기억력을 회복시킬 수 있음을 증명했다는 부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 이어서 역시 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규 계약과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을 기대할 수 있다. 좋은 흐름을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현대그룹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강합니다. 뉴 현대 체제가 오늘 이루어졌고요.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하반기 임원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세대 교체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오늘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가치주로 추천을 드렸는데 바로 14.35%나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에 점프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현대오트론과 현대MN소프트를 흡수 합병하기로 한 부분이 시장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로봇 전문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부분이 현대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함께 여러 가지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으로 현대오토에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부분에서 앞으로 데이터 수집까지 연결된 이런 내비게이션 쪽 전장 부품 개선까지 같이 한번 현대오토에버를 장기적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3년 만에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였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을 전년 대비 9.4% 증가한 26조 1390억 원으로 추정하였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조 원 30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직전 보고서 대비 5% 상향하여 현재 2만 1,000원을 제시하겠다고 밝혔고요. 현재 반도체 섹터의 강한 모멘텀이 일단락되면은 국내 투자자들은 LG 디스플레이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발광 다이오드 TV라든지 액션 푸시장치, LCD 등의 제품이 다양해지면서 이에 따른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노트북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LCD 수급이 잠정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 알테오젠과 S51을 뽑았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확장성이 부각되는 부분, SC 제형 변형 기술의 수요가 견조하다는 부분과 함께 SC 바이오 시밀러 기술 이전 논의를 진행 중인 부분이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평가받을 수 있는 전망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심텍 같은 경우에는 21년 메모리 반도체형 패키징 기판 투자가 미미한데 수급이 앞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개선 기대감에 따라 또 D램 출하량 증가와 DDR5의 비중 상승 예상까지 같이 점쳐지면서 좋은 흐름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OL 같은 경우는 백신 개발로 업황 회복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운송용 수요 회복으로 인한 정제 마진 개선 가능성에 따라 턴어라운드 및 견조한 화학 윤활유 실적으로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알테오젠, 심텍, SOL을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상증자가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위즈코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상승하면서 오늘 한번 급등세까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즈코프 같은 경우는 전날 공시를 통해서 한 주당 20원의 현금 배당을 결의했으며 한 주당 신주 0.0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주식 상위 1% 고수들은요, 3차 대유행에 따라서 바이오 업종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역시 셀트리온과 신풍제약을 중심으로 호주에서 임상 3상을 들어간다는 소식에 따라서 종근당 바이오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임상 3상까지 들어간 그런 기업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요. 이제 1상, 2상 시작하는 종목도 많은데 종근당 바이오는 3상에 진입하면서 굉장히 앞서 나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텍, 부강약품, 녹십자 랩셀 등 전체적으로 코로나 관련된 그런 바이오 제약 쪽에 흐름이 쏠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기관은 대부분 단타성의 그런 매물들이 소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 해서 양쪽의 외국인 매수 종목들을 가져와 봤고요. LG 디스플레이, 삼성 SDI, LG 화학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HMM을 조선 쪽에서는 좋게 바라보고 있네요. 두산 퓨얼셀과 포스코 케미칼, SK 하이닉스, 한국 타이어앤테크를 담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LNF를 비롯하여 오스템 임플란트, 매드팩토, 삼천당 제약 등 바이오 제약 쪽에도 관심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코스닥 쪽에서는 5G 쪽에서 KMW와 와이소를 담고 있는 모습, 반도체 쪽에서는 동진 세미캠과 ENF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담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리포트입니다. 에스텍 파마인데요. 원료 의약품 사업에 순항을 이뤄가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3분기 실적은 주요 제품의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매출액이 462억 원, 영업이익이 73억 원으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에스텍 파마는 2019년 9월 인트론 바이오와 철분 소재 특허 관련 전용 실시권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더욱더 흐름이 좋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향후 조인트 벤처 설립 및 양산을 위한 기술적 사항 등 협력안들을 논의 중이기 때문에
때문에 앞으로 상용화가 된다면 향후 2, 3년 정도의 시간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골고루 외형 성장세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내년도 큰 폭의 실적 성장세를 예상할 수 있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뇌기능 개선제 시장에서 또 고령화에 따라서 시장이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업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앞으로 원료 의약품의 매출액이 더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NC소프트인데요. 계속해서 게임주들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 게임주 중에 하나씩 주목받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NC소프트가 나왔는데요. 내년 성장 동인들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예상대로 무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전례 없는 다수의 신작 출시가 나오기 때문에 실적 성장과 함께 다시 한번 리레이팅이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 쪽에서 리레이팅이 나온 경우는 거의 한 단계 점프업을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주가는 내려오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니까 이쪽에 대한 신작 모멘텀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10만 원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플랫폼 다변화와 신작 출시 3개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50% 영업이익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 매력도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세 번째 종목은 이노션인데요. 계속해서 이노션이 많이 리포트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21년 성장을 향한 질주, 21년 굳이 코비드의 종식과 관련하지 않더라도 자체 브랜드 모멘텀만으로 높은 성장성이 예상된다는 질주를 거듭해 나간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제니시스 풀 라인업 구비에 따라서 지속적인 마케팅 수요가 촉발하고 있고 아이오닉까지 이벤트성의 물량 확보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익 성장세는 물론 주주 환원 규모로도 확대돼서 2020년 코로나19로 역성장이 불가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배당 성향은 19년도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M&A 기회까지 열려 있다. 이노션을 좋게 봐달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바이와 함께 목표 주가는 75,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는요. 기가 레인을 뽑아봤습니다. 오늘은 피레침으로 차트가 마무리되었지만요. 전체적인 흐름이 한번 올라가면 다시 한번 횡보를 하고 있고 또 올라가는 그런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거래량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더 큰 상승을 예측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있고요. NX 같은 경우에는 공공 임대로 관심이 쏟아진 만큼 오늘 거래량에 실리면서 19% 올랐는데요. 충분히 더 거래량에 실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한번 올라온 흐름을 멈추지 않고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8%가 올랐지만 다시 한번 실릴 경우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꾸준히 상승을 올라가는 모습에서 횡보 이후에 오늘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요. 다시 한번 거래량도 굉장히 실렸고 더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머치박의 저평가 가치주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현대오토에버와 현대제철 쪽에 좋은 흐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JP모건 2021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따라서 매드팩터와 같은 셀리버리와 같은 바이오 기업들의 관심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조정이 있더라도 GS건설과 효성TNC, 캠트로닉스 같은 종목들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요. E&D도 오늘 29,000원을 돌파하면서 거의 목표가에 다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목표를 달성해서요. 12,000원이 넘어가고 13,000원까지 가는 그런 JSND 흐름이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중소형주 쪽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을 가치투자 포인트로 잘 한번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투머치팍과 함께 오늘의 시장 분석을 해보셨고요. 2021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초대되는 그런 기업들을 주목해서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부터 미리 선점해 놓으시면 임상 연구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더 큰 상승 모멘텀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수익을 실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